우리 뇌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실용적인 과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는 말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어른이 되어서도 더 똑똑해지는 게 가능할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의 뇌 발달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거나 서서히 나빠질 뿐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뇌는 고정되어 있다는 믿음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바로 이 신경가소성이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 덕분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뇌는 딱딱하게 굳은 돌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점포나 플라스틱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경가소성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균형을 잡는 뇌세포랑 페달을 밟는 뇌세포가 동시에 반짝하고 켜지잖아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얘네들 사이에 길이 생기고 그 길이 점점 더 튼튼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배우고 적응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핵심 열쇠는 바로 우리의 몸에 있습니다. 네, 바로 신체 활동이죠.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일주일에 딱 3번, 한 번에 30분씩만 운동해도요, 우리의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무려 15%나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엄청난 투자 대비 효율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우리 뇌를 도로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특정 신경회로의 신호가 계속 오가겠죠? 그럼 마치 차량 통행이 잦은 길을 넓히는 것처럼 뇌가 알아서 그 길을 2차선에서 4차선 고속도로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보가 훨씬 빠르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1년 동안 꾸준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 그룹과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만 한 그룹을 비교해봤는데요. 운동한 그룹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무려 2%나 커졌어요. 반면에 스트레칭만 한 그룹은 오히려 1.4%가 줄었죠. 운동이 말 그대로 뇌를 키운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운동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더 잘 견디게 만들어주고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하는 물질을 늘려주고요. 또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까지 뿜어내게 하니까요. 정말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에 뭘 넣어주고 어떻게 쉬게 하느냐, 이 문제죠. 뇌의 필수적인 유지보수, 연료와 휴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사실 엄청난 대식과거든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혼자 다 써요. 그러니까 뭘 먹는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아침에는 뇌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점심엔 뇌세포를 만드는 단백질, 그리고 틈틈이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나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거죠. 그리고 음식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잠입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자가 한 말인데 정말 섬뜩할 정도죠. 꼬박 밤을 새우면 우리의 뇌는 사실상 만취 상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그냥 꺼져 있는 시간,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는 엄청나게 바쁘게 일해요. 낮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해서 중요한 건 저장하고 풀리지 않던 문제 해답을 찾기도 하고요. 심지어 뇌에 쌓인 노폐물까지 싹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죠. 자, 몸을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잤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팔의 근육을 키우려면 아령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뇌도 직접 훈련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 뇌훈련의 효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진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런던의 택시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내비게이션 없이 무려 25,000개나 되는 런던의 모든 길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만 자격증을 딸 수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택시기사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평균적으로 7%나 더 컸다고 합니다. 집중적인 학습과 도전이 뇌 구조 자체를 바꾼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물론 우리가 런던 택시 기사처럼 25,000개 길을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평소에 안 읽던 분야의 책을 읽어본다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하기 전에 그게 뭐였더라? 하고 스스로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전부 훌륭한 뇌 운동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뇌를 좀 불편하게 새로운 자극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요즘 유행하는 그런 두뇌 훈련 게임들 하면 되겠네? 과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확실한 건 그 게임을 열심히 하면 그 게임 실력은 분명히 늘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게임 밖으로 전이되어서 일상생활의 다른 문제 해결 능력까지 높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다, 아니다, 별 효과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운동, 음식, 수면, 그리고 도전을 넘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혼자 책 볼 때 쓰는 뇌랑 친구랑 열띤 토론을 벌일 때 쓰는 뇌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뇌에는 아주 복합적이고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장기적으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요. 뇌 건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유독 치매 발병률이 낮은 한 수녀 집단을 오랫동안 관찰했는데요. 그분들의 장수와 뇌 건강 비결 중 하나로 꼽힌 것이 바로 이 마음가짐이었다고 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조언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무엇에 집중하고 또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대화하는지 이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조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걸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업그레이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오늘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어요?